안녕하십니까. 저는 성균관대학교 화학공학과 조세벽입니다. 이렇게 화공학회 보험자 세션에서 제 연구 결과를 발표드릴 기회를 얻게 돼서 영광스럽게 생각합니다. 제가 오늘 말씀드릴 내용은 소프트 옵토 일렉트로닉스에서의 익사이토닉 엔지니어링 관련해서 제가 최근에 수행했던 연구 결과들을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간략하게 제 소개를 드리면 저는 2014년 8월에 포항공대 조계룡 교수님 연구실에서 유기 반도체를 박사학위를 받았고요. 그 이후에 미국으로 넘어가서 이제 오가니카 페로스카이 물질에서의 울트라 패스트 포토피직스 연구를 5년 정도 수행을 했습니다. 그리고 한국으로 돌아와서는 이 반도체 소재를 이용해서 비욘드 모어 일렉트로닉 디바이스를 만드는 그런 연구를 2년 정도 더 수행을 하고 올해 3월부터는 성균관대학교 화학공학과에 임용이 되어서 새롭게 랩을 꾸미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새로 만들고 있는 랩의 이름은 익사이토닉 엔지니어링 랩이고요. 가장 주요 연구 테마는 몰레큘러 세미컨덕터에서의 익사이토닉 엔지니어링입니다. 익사이토닉 엔지니어링이라는 말이 조금 드물게 쓰이는 말이긴 한데 이 나노스케일과 몰레큘러 스케일에서의 포토피지컬한 성질을 엔지니어링하는 분야라고 이해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제 연구의 궁극적인 목적은 이런 광전 재료들의 비이상성을 최소화해서 새로운 기능성을 가지고 고성능의 옵토일렉트로닉 디바이스를 개발하는 연구들입니다. 그래서 제가 오늘 말씀드릴 내용은 익사이토닉 엔지니어링 관련된 내용이고요. 가장 최근에 이 모리큘러 헤테로스트럭처에서 이 발광 성질의 이론 한계치까지 끌어올리는 그런 여러 가지 시도들에 대해서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이 모리큘러 헤테로스트럭처를 가장 많이 쓰는 분야 중에 하나가 유기 태양전지 분야입니다. 유기 태양전지는 한 30년 정도 된 분야인데요. 이게 성능의 향상이 조금 더디게 일어나면서 한동안 정체기를 겪었던 분야입니다. 근데 최근 한 5년쯤 전에 프레야라고 하는 새로운 분자 구조가 등장을 하면서 말하자면 제2의 부흥기를 얻게 되었고 이노가닉 태양전지가 한 20% 정도의 효율이었고 오가닉이 10% 이하였다면 1년에 2% 정도씩 효율 향상이 일어나서 지금은 무기물과 견줄 정도의 성능을 보이고 있고 지금도 계속 빠르게 성능이 향상되고 있습니다. 이렇게 빠르게 성능 향상이 일어나면서 연구자들은 화학적 다양성, 유기물이 가지는 화학적 다양성에도 불구하고 유기물 자체가 가지는 어떤 근원적인 한계가 있지 않나라는 의문을 가지기 시작을 했습니다. 왼쪽 그림을 보시면 어떤 태양전지 소자의 효율을 어떤 재료의 넌 아이디얼리티에 따라 플로팅한 그림인데요. 이 넌 아이디얼리티가 낮아질수록 더 효율이 상승하는 것을 쉽게 예측을 할 수가 있습니다. 이것을 오가닉과 이노가닉에 적용을 해보면 실제로 어떤 점에서는 오가닉과 이노가닉이 거의 동등한 성능을 보이고 있는 것이 사실이지만 여전히 좀 더 넓은 관점에서 보면 재료의 넌 아이디얼리티 때문에 생기는 큰 갭이 존재하고 있다는 걸 알 수가 있습니다. 이러한 재료의 비이상성은 특히 포톤의 에너지를 전자의 에너지로 전환하는 이 전환율에서 크게 드러나게 되는데요. 어떤 포토볼테이크 물질의 이론적인 한계치보다 한참 아래에 있는 어떤 한계점을 유기 시스템으로는 아직까지 넘지 못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러한 구간을 우리는 데드존이라고 부르는데 이 무기물 기반의 태양전지 같은 경우에 페로브스카이트나 갈륨 알세닉 같은 경우에 이미 이 데드존 안에 들어가서 거의 이론치에 가까운 그런 성능들을 보이고 있기 때문에 유기 시스템이 이제 이노가니까 정말로 경쟁을 하고 싶다면 이 데드존에 들어갈 수 있는 새로운 전자 구조의 디자인 프린시플을 개발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하다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이런 새로운 디자인을 개발하기 위해서는 정확히 어떤 현상이 일어나고 있는지 분자 내에서 그걸 알 필요가 있는데요. 왼쪽에 보이시는 이 분자는 고효율 태양전지에서 굉장히 많이 쓰이는 대표적인 분자 구조입니다. 이 분자가 빛에너지 광자를 받으면 이 분자 내에 있는 전자가 에너지를 흡수해서 그라운드 스테이트에서 익사이티드 스테이트로 전이가 일어나게 되는데요. 이 전이된 전자들은 시간의 흐름에 따라서 점점 에너지를 잃고 그라운드 스테이트로 돌아가게 됩니다. 이렇게 에너지를 잃는 방법이 레디에이션과 터멀라이제이션 두 가지 방법이 있는데요. 이 레디에이션, 그러니까 빛을 내뿜어서 에너지를 잃는 경우에는 이 빛을 다시 흡수할 수 있기 때문에 재활용이 가능한 에너지입니다. 하지만 터멀라이제이션 같은 경우에는 비가역적인 과정이기 때문에 완전히 손실되는 에너지에 해당합니다. 그래서
그래서 이렇게 레디에이션과 서멀라이제이션의 레이트의 비율을 우리는 퀀텀 일드라고 부르는데요. 이 유기 시스템에서 특히 고체 상태에서 이 퀀텀 일드는 1%보다도 한참 낮은 형태를 가집니다. 무슨 말이냐면 99% 이상의 훅광된 광자들이 대부분 이제 열적으로 손실돼서 낭비되어 버릴 가능성이 높다라는 뜻입니다. 도대체 서멀라이제이션이 어떤 이유로 일어나는지에 대해서 좀 더 자세히 살펴보면 양자역학적으로 그라운드 스테이트와 익사이티드 스테이트의 오비탈들 간의 커플링에 의해서 결정이 되는데요. 특히 이 커플링들 중에서 바이브로닉 커플링들, 이 바이브로닉 스테이트 간의 커플링 같은 경우에 분자가 얼마나 디포메이션이 일어나는지에 의해서 그게 결정이 되는 그런 함수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근데 유기물 같은 경우에는 무기물에 비해서 분자 결합도 그렇고 구조도 그렇고 훨씬 소프트하기 때문에 필연적으로 더 많은 더 빠른 서멀라이제이션 로스를 겪게 된다라고 예측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빠른 서멀라이제이션 레이트를 에너지 손실, 실제 에너지 손실도 전환을 해보면 약 0.3 일렉트론 볼트 정도 되는데요. 광자의 에너지가 1.2에서 1.7 정도 되고 블랙바디 레디에이션을 이용한 에너지가 0.3 일렉트론 볼트 정도도 있기 때문에 유기물 시스템에서 최소 40% 이상의 에너지가 서멀라이제이션을 그냥 손실이 되어버리는 그런 상황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서 우리가 넌 아이디얼리티를 극복을 해야 이 유기물이 좀 다음 단계로 나아갈 수 있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이런 점에 착안을 해서 아주 간단한 두 가지 모델 시스템을 만들어봤는데요. 이제 양쪽에 큰 플랭킹 그룹들을 가지는 ADA 타입의 분자를 설계를 했고, 이때 이 플랭킹 그룹들의 스테릭 힌더런스 때문에 분자 구조 자체가 굉장히 뒤틀려 있는 구조를 가지게 되는데, 이때 에너지를 받게 되면, 빛 에너지를 받게 되면 다시 뒤틀릴 수 있는 그런 공간들을 충분히 가지고 있어서 디포메이션이 굉장히 크게 일어날 수 있는 분자 구조입니다. 그리고 또 다른 분자는 기본적으로 같은 분자지만 이번에는 모든 케미컬 모이어티들을 전부 퓨징을 시켜서 에너지를 받더라도 디포메이션이 강제적으로 많이 일어날 수 없도록 만드는 그런 분자 구조였습니다. 근데 좀 신기하게도 이 분자들이 구조가 조금 다름에도 불구하고 이 고체 상태에서의 분자들 간의 인터랙션은 양쪽 끝에 있는 라지 플랭킹 그룹에 의해서 결정이 되기 때문에 결정화 도라든지 아니면 밴드 엣지에서의 디스오더 스테이트 같은 것들이 거의 동등하게 나타납니다. 그래서 고체 상태에서의 인터랙션은 굉장히 유사한 물질이라고 할 수가 있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퀀텀 일들을 측정을 해보면 최대 1000배 이상, 퓨즈드 몰리큘에서 1000배 이상 높아지는 것을 확인할 수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 높아지는 원인을 이제 밝혀낼 필요가 있는데요. 이걸 밝혀낼 수 있는 가장 좋은 방법 중에 하나가 포토 인듀스드 업저션을 사용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분자의 빛을 쬐어서 익사이테이션을 시키고 이 익사이테이션 된 전자들을 한 번 더 익사이테이션을 시킴으로써 이 익사이티드 스테이트가 어떤 상태에 존재하는지를 구분을 할 수가 있습니다. 전화나 싱글렛, 트리플렛 같은 경우에 세컨더리 업저션 PIA가 서로 다른 스펙트럼 모양을 가지기 때문에 이들을 구분할 수가 있고요. 만약에 이것들을 시간에 따라서 순차적으로 측정을 한다면 각각의 익사이티드 스테이트의 다이나믹스까지 측정하는 것이 가능합니다. 이 PIA를 시간에 따라 측정하는 가장 좋은 방법 중에 하나가 이 트랜전트 업저션을 이용하는 것인데, 저는 이제 펜토세컨 레이저를 이용을 해서 빔 라인을 두 개로 쪼갰고, 그래서 각각 강제적으로 딜레이를 주어서 두 번의 익사이테이션의 시간 차이를 만들었습니다. 빛의 속도로 생각을 해보면 30cm 정도의 딜레이를 만들면 1나노초, 그러니까 처음 익사이테이션을 시키고 1나노초 후에 PIA를 측정할 수가 있고요. 3cm로 하면 100피코세컨드, 3mm까지 가면 10피코세컨드까지 갈 수가 있고 더 작게 갈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피코세컨드 레인지에서 PIA를 시간에 따라 측정할 수 있는 굉장히 좋은 방법이다라고 할 수가 있고요. 이게 대표적인 트랜전트 업저션의 스펙트럴 모양입니다. 그래서 X축은 스펙트럴의 웨이브렌스고 Y축은 시간인데요. 각각의 크로스 섹션을 만들므로써 특정 시간에서 어떤 익사이티드 스테이트가 존재하는지를 구분할 수가 있고, 또 다른 크로스 섹션을 만들므로써 각각의 익사이티드 스테이트가 얼마나 빠르게 라이즈하고 디케이하는지를 추출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방법을 사용을 해서 이미 유기 시스템에서 발광이 어떤 경로로 나타나는지를 많은 연구가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밝혀진, 일반적으로 받아들여지고 있는 게 뭐냐면 이 유기 시스템에서의 발광은 분자 하나에서 나오는 게 아니라 분자 여러 개에 걸쳐져 있는 이 디스퍼시브 익사이티드 스테이트에서 나오는데, 이 디스퍼시브 익사이티드 스테이트를 우리는 엑스플렉스 혹은 차지 트랜스퍼 컴플렉스라고 부릅니다.
그래서 일기 시스템에서 전파가 생겼을 때 전화가 에너지를 잃는 방법은 바로 그라운드 스테이트로 떨어지는 것이 아니라 먼저 찰스 트랜스퍼 컴플렉스를 형성을 하고 이 찰스 트랜스퍼 컴플렉스의 레디에이티비티나 퀀텀 빌드에 따라서 Y 시스템 전체의 퀀텀 빌드가 결정이 되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앞서 보여드렸던 이 퓨즈드 몰리큘에서 향상된 퀀텀 빌드는 CT 컴플렉스의 레디에이션이 정말로 증가했거나 혹은 서멀라이제이션이 정말로 감소했거나 둘 중에 하나의 시나리오로 발생한 것이라고 생각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확인하기 위해서 저도 트랜지언트 업접션을 사용을 했고요. 앞에서 말씀드린 것과 같이 트랜지언트 업접션을 사용을 하게 되면 찰스 트랜스퍼 컴플렉스만의 다이나믹스를 독립적으로 추출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추출을 한 다이나믹스를 카이네틱한 리액션 모델링을 통해서 어떤 경로를 통해서 디케이를 하는지 추출을 할 수가 있는데요. 여기서 발견한 게 뭐냐면 퓨즈드 몰리큘 같은 경우에 실제로 서멀라이제이션 레이트가 10,000배 이상 느리다, 감소했다 라는 것을 발견할 수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실제로 서멀라이제이션의 감소를 통해서 우리가 퀀텀 빌드를 증가시켰다는 걸 알 수 있었기 때문에 정말로 우리가 디포메이션을 줄여서 이 서멀라이제이션이 줄어든 것을 확인을 해야 합니다. 그것을 확인할 수 있는 가장 좋은 방법 중에 하나가 효광과 발광 스펙트럼을 확인하는 것인데 이 효광과 발광 스펙트럼 같은 경우에 이 모양과 포지션이 분자의 디포메이션에 의해서 크게 결정이 됩니다. 그래서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디포메이션이 바뀌면 일렉트로닉 커플링, 그라운드 스테이트와 익사이팅 스테이트 사이에 일렉트로닉 커플링이 바뀌는데요. 일렉트로닉 커플링이 바뀌게 되면 이 스펙트라, 각각의 스펙트라의 포지션이 바뀌게 되고 바이포닉 스테이트 간의 커플링이 바뀌게 되면 이 스펙트라의 모양이 바뀌게 됩니다. 그래서 모양과 포지션, 이 두 가지 정보를 가지면 얼마만큼의 분자의 디포메이션이 일어나는지를 계산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그걸 알 수 있는 가장 대표적인 쉬운 방법 중에 하나가 화학리 팩터를 사용하는 것인데요. 그 화학리 팩터를 사용을 해서 이 바이브럴 프로그레션, 그 바이브럴 트랜지션들을 하나하나 피팅을 해주게 되면 정량적으로 디포메이션의 정도를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디포메이션의 정보를 가지고 간단한 양자역학적인 계산식을 사용을 하게 되면 서멀라이제이션이 실제로 얼마나 변화하는지를 예측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일반적으로 디포메이션이 굉장히 낮은 경우에는 레드 쪽에서 업접션이 조금 더 강해지고 발광 효율은 증가합니다. 반대로 디포메이션이 굉장히 큰 경우에는 블루 쪽에서 조금 더 업접션이 강해지고 퀀텀 빌드는 굉장히 크게 떨어지게 됩니다. 제 분자에도 이런 것들을 적용을 해보았는데 실제로 이 퓨즈드 몰리큘 같은 경우에 이 디포메이션의 정도가 원퓨즈드에 비해서 절반 정도밖에 되지 않는다는 것을 스펙트라들의 피팅을 통해서 알 수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통해서 커플링과 서멀라이제이션 레이트를 계산을 해봤는데 이 커플링 같은 경우에 약 100배 정도 감소하는 것을 확인할 수가 있었고 이 커플링의 제곱에 서멀라이제이션이 필요하기 때문에 대충 한 10,000배 정도 서멀라이제이션이 디포메이션의 변화에 의해서 발생한다 라는 것을 알 수가 있었습니다. 앞에서 트랜지언트 업접션에서 발견했던 그 10,000배 정도의 서멀라이제이션의 감소와 정확히 일치하는 결과다 라는 것을 알 수가 있었고요. 그래서 이제 분자 구조를 바꿈으로써 케미컬하게 바꿈으로써 실제로 퀀텀 빌드를 증가시킬 수 있다는 것을 알았기 때문에 태양전지에 적용해서 테스트를 해봤는데요. 정말로 이 분자를 가지고 이 데드 존에 들어갈 수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 데드 존 이 연구를 시작으로 해서 분자 구조 ADA에서 이제 도너의 코어의 분자 구조를 2디멘셔널하게 익스텐드 시키고 약간 구조를 변경을 함으로써 서멀라이제이션을 또다시 100배 정도 더 줄일 수 있다는 것 또한 확인을 했습니다. 그래서 그리고 이번에는 이제 분자 구조 자체를 바꿨기 때문에 다양한 포톤의 에너지 레인지에서 이 데드존에 들어가는 것 또한 확인을 했고 특정 영역에서는 이노가닉보다도 훨씬 더 좋은 이론치에 가까운 그런 결과를 보여주는 것 또한 확인을 했습니다. 이제 이 방법들이 케미컬한 방법들이 어느 정도 성공적으로 작동을 하긴 하는데 문제는 진짜로 케미컬 구조를 퓨징을 해야 되기 때문에 우리가 선택할 수 있는 분자군이 굉장히 제한적입니다. 그래서 이런 분자 구조에 구애받지 않고 비합성적인 방법으로 제가 이야기했던 디포메이션의 감소 시나리오를 실현시킬 수 있는 새로운 방법들 개발을 해봤습니다. 앞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이 오가닉 시스템에서의 발광은 분자 하나에서 나오는 게 아니라 여러 분자에 걸쳐서 나오기 때문에 분자 하나하나의 디포메이션뿐만 아니라 인터몰레큘러 디포메이션에 의해서도 크게 결정이 됩니다. 또 이 인터몰레큘러 디포메이션을 줄이기 위해서는 우리 크리스탈 레티스를 만드는데 그 레티스 안에서 분자 하나하나를 아이솔레이션 시키는 것이 가능할 거라고 판단을 했습니다. 근데 이 아이솔레이션을 하긴 하되 전기적인 물질이기 때문에 전기적으로는 아이솔레이션이 되면 안 되는
그래서 전기적으로, 에너지적으로, 케미컬적으로 비슷하면서 사이즈만 다른 그런 분자들을 두 가지 분을 골라서 섞어봤습니다. 그래서 퀀텀 밀드를 측정을 해보니까 정말로 분자 구조 안 바꾸고 잘 섞기만 했는데도 퀀텀 밀드가 한 5도 정도는 증가하는 것을 확인을 했고요. 그래서 앞에서 말씀드린 방법을 통해서 이제 그 인터몰레큘러 디포메이션을 추출을 하고 그것에 의해 영향을 받아 변하는 인트라몰레큘러 디포메이션을 추출을 하고 거기로부터 커플링의 변화와 터머나이제이션의 변화를 추출을 해봤을 때 그 변화와 퀀텀 밀드의 변화가 굉장히 일치하게 나타난다 라는 것 또한 확인을 할 수가 있었습니다.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이게 일렉트로닉 머티리얼이기 때문에 정기적으로는 아이솔레이션이 되면 안 되는데요. 실제로 테스트를 해보니까 어떤 비율을 섞더라도 잘 고른 물질군에서는 정기적인 성질의 변화가 없더라. 무슨 말이냐면 정기적인 성질의 변화가 없이 퀀텀 밀드만을 넌 신테틱하게 향상시킬 수 있는 그런 방법을 개발한 것이다 라고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이제 사용전지에 다시 한번 적용을 해봤고요. 다양한 물질군의 테스트를 해봤는데 잘 골라서 잘 페어링을 하게 되면 데드존에 아주 쉽게 들어갈 수가 있었고 굉장히 넓은 웨이브랭스 레인지에서도 그것을 할 수가 있다는 것을 알 수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결론을 말씀드리자면 저는 모레큘러 헤테로 스트럭처에서의 비이상성을 줄이는 방법으로 인트라모레큘러하게 케미컬하게 퓨징을 하는 방법 그리고 인터모레큘러하게 레티스를 다일루션 그리고 레티스 안에서의 분자의 아이솔레이션을 하는 방법을 제안을 했고요. 그래서 이것을 통해서 실제로 우리가 들어갈 수 없었던 데드존에 들어가면서 이론치에 가까운 어떤 발광성을 보여준다 라는 것 또한 데모를 할 수가 있었습니다. 저는 이런 연구를 통해서 제가 가장 하고 싶은 것은 정말 케미컬 구조로부터 어떤 성질을 정확히 추출할 수 있는 그런 새로운 분자의 디자인 플랫폼을 만들어내는 것이 궁극적인 목적이라고 하겠습니다. 제 연구를 도와주신 분들이고요. 혹시라도 포토피지컬한 엔지니어링이나 디바이스 피직스에 관련해서 제가 미약하나마 기여를 할 수 있는 부분이 있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연구를 같이 하고 싶으신 분들 연락을 주시면 감사할 것 같습니다. 요청해 주셔서 감사하고요. 질문해 주시면 성심성의껏 답변하도록 하겠습니다. 혹시 좋은 발표에 혹시 질문 있으실까요? 네. 아마 사실 저는 질문이 한 10개는 되는 것 같은데요. 왜냐면 제가 옛날부터 연구를 워낙 잘하셔가지고 항상 메인으로 예의주시하고 있었던 정말 훌륭한 연구자신데 저도 좀 사실 질문 한 3-4개 적어놨는데 뒷부분으로 갈수록 지금 적어놨던 질문에 답변을 다 해주셔가지고 그냥 제 생각엔 아무래도 이제 무기물에서는 라디에이티브 에미션 가지고 이제 차시 트랜스포트를 관찰하는데 이제 유기물에서는 퀀텀 밀드가 워낙 적으니까 이제 CT를 보통 PIA로 많이 보셔가지고 이제 퍼멀라이제이션이나 아니면 이제 보통 아까 인터시스템 크로싱 보통 이제 보신 것 같은데 이제 보통 이제 CT 일어날 때 이제 아까 말씀하셨던 것처럼 퓨징이 일어나면은 당연히 퓨징 랭스가 들어가고 퍼멀라이제이션이 줄어들면서 CT가 좋아질 거라고 이제 말씀을 하시고 그로 인해서 이제 얼마만큼 이제 데드존에 가깝게 이제 들어가냐를 말씀을 해주셨었는데 그러면 이제 결국에는 그 CT가 일어나는 게 도너랑 옵젝터 사이에서 이제 차시 트랜스포터가 일어나야 되잖아요. 네. 그러면 이제 방금 말씀하셨던 것처럼 퓨징을 늘리는 방법도 있고 다일루트에서 섞는 방법도 있고 말씀하셨는데 그럼 반대로 도너랑 옵젝터를 만약에 단순히 섞는 게 아니라 크로스 링킹 한다든지 아니면 얘네들을 거의 한 분자처럼 하나의 페어로 만든다든지 하면 이제 아까 말씀하셨던 퓨징이라든지 그런 게 오히려 감소할 수 있지도 않을까요? 혹시 그런 거는 너무 빠를 것 같아서 관찰이 가능할까요? 실제로 그런 연구를 사람들이 하고 있습니다. 케미컬하게 그렇게 퓨징을 해서 물론 로버스트한 방향으로 연구를 하긴 하는데 제 생각에는 사실 이 CT 스테이트의 리오가니제이션이 도너의 리오가니제이션과 옵젝트의 리오가니제이션의 리니어성으로 나타나거든요. 그래서 그 두 개를 만약에 케미컬하게 붙여버린다면 그게 더 줄어들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실제로 워킹을 할 거라고 보고 그리고 CT의 다이나믹스가 보통 한 100피코초 정도 그 정도 나오기 때문에 좀 더 빨라지더라도 측정을 할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혹시 저한테 연관된 질문인데요. 혹시 다른 질문 있으실까요? 사실 저는 방금 그 연관된 질문이 더 궁금했었거든요. 방금 아까 이제 그 피팅을 해주셔서 이제 PIA 가지고 DK 이제 서브 나무에서 이제 그 DK를 보여줄 때 DK 피팅을 아까 보여줄 때 이제 CT와 그 다음에 이제 CT가 아니라 인터시스템 크로싱이라든지 그런 걸로 이제 피팅을 2개 파라미터를 주셨는데 그럼 만약에 이제 아까 황레이 말씀하실 때
그럼 이제 만약에 물질과 이제 도너 업소트를 많이 크로스링킹 시켜가지고 이제 그렇게 되면 이제 CT와 거기에 이제 인터시스템 크로싱 말고 다른 팩터도 혹시 들어갈 수가 있을까요? 예상 가능한 팩터가 있을까요? 사실 그 보여드린 식은 굉장히 단순화된 식이었고요. 파라미터가 최소 4-5개 정도는 들어가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어디에다가 그 퓨징 텀을 집어넣느냐에 따라 다른데 제 생각에는 CT 자체에 넣는 것이 가장 합리적일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네, 그래서 리오가니제이션이 가장 강력하게 작동하는 게 CT의 디케이 부분이기 때문에 거기에 적용하는 게 낫다. 혹시 다른 또 추가 질문 있으실까요? 없으시면은 네, 시간 남은 다음 발표로 넘어가서 다시 한번 큰 박수 부탁드리겠습니다.